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는데 이 울음이 죽은이와 산이를 달래는 그런 울음입니다. 문정희 시인의 곡비 해설입니다.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 죽은이와 산이를 달래는 울음. 문정희 현대시 곡비 해설.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충과 효, 열을 강조한 옛날에는 장례식에서 울음 소리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울음이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대신 울음을 울어주는 사람, 곡비가 필요했습니다. 곡비는 죽은 영혼을 위로하고 가족들의 슬픔을 달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인은 이 곡비의 역할에서 시인의 역할을 발견했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서 옥내 엄마가 했던 그 일을 옥내가 해주기를 바라면서 시인의 시는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전부 울음과 함께 있습니다. 허균의 통곡 큰기, 박지원의 통곡할 만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유튜브나 또 블로그에 다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이 시는 다른 이들의 슬픔을 대신하여 곡을 해주던 곡비의 삶을 통해 시인의 존재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옥내 엄마는 곡을 팔고 다니는 곡비입니다. 그 울음은 가장 아프고 요염하게 우는 울음이 됩니다. 그래서 옥내 엄마의 곡소리는 죽은 영혼의 한을 풀어주고 남겨진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울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곡비인 옥내 엄마는 시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인들의 역할이 바로 곡비, 옥내 엄마와 같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시인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 정치인들 이야기 들으면 짜증나죠. 전부 다 욕망하고 이렇게 산대요. 그런 사람들은 필요하긴 한데 왜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는 시인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작품 읽기는 본문에서 읽을 거니까 생략하고요. 물론 제 목소리도 또 좋지 않죠.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화자의 의도입니다. 시인은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시를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시적 대상의 변화입니다. 옥내 엄마에서 옥내로 바뀌면서 옥내 엄마와 옥내가 동일시됩니다. 그 옥내도 옥내 엄마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울음을 울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거신과 야하리 이런 의미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소망을 강조합니다. 대상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면 반드시 청자가 있다는 거죠. 이거 대화체 형식이다 해도 무방합니다. 은근퀴. 자, 은근퀴는 옥내 엄마와 옥내를 동시에 비유한 대상인데요. 엄마와 딸을 동일한 대상에 엮음으로써 옥내도 엄마처럼 시인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별동. 자, 옥내 엄마가 대신 울어준 죽음들로 옥내 엄마의 울음을 통해 편안히 저승으로 떠난 존재들을 별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곡비와 시인. 자, 곡비의 딸인 옥내를 시인의 딸이라 말을 함으로써 곡비와 시인을 연결합니다. 자, 이를 통해 시인의 삶도 옥내 엄마처럼 사람들의 한과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감상해 보겠습니다. 사시장철 은근퀴처럼 부르죽죽하던 옥내 엄마나. 자, 은근퀴는 아주 거친 풀입니다.
거친 풀이고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풀은 소도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또 은근기처럼 또 옥내 엄마는 또 억척스럽다는 그런 뜻이죠. 은근기처럼 뜻이가 있으면 직유법이죠. 비유법 중에 직유법입니다. 푸르죽죽하던 은근기처럼 푸르죽죽하던 옥내 엄마는 시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로 옥내 엄마의 어떤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자, 이 은근기처럼 푸르죽죽하다는 것은 생명력 넘치는 모습입니다. 바로 또는 또 힘겨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힘겹게 살아간다는 거죠. 곡을 팔고 다니는 곡비였다. 곡은 울음입니다. 자, 이 곡을 팔고 다니죠. 이 곡은 생계의 수단이 됩니다. 그죠? 자, 곡비는 장례식에서 대신 울어주는 하인으로 그 곡비 옥내 엄마의 신분이 바로 이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울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울음이 진심을 담은 울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위로하고 산 사람을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옥내 엄마의 삶, 울음을 파는 곡비. 이 세상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 이 세상 가장 슬픈 사람들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죠. 천지가 진동하게 대신 울어주고, 좀 과장법이죠. 영혼을 위로하고 가족을 위로하는 그런 울음입니다. 과장법이 쓰였고요. 그네 울음에 꺼져버린 땅 밑으로. 그네는 옥내 엄마죠. 옥내 엄마의 울음에 땅이 꺼져버린다. 이것도 과장법이죠. 울음이 굉장하다. 근데 이 울음이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떨어지는 무수한 별똥 주워 먹고 살았다. 별똥은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별똥은 옥내 엄마를 위해 하늘이 준 것인데요. 결국 이거는 죽은 사람들, 별이 된 영혼들입니다. 그 우선 떨어지는 별들이잖아요. 별똥이잖아요.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네의 허기 위로 쏟아지는 별똥 주워 먹이며, 허기는 배고픔이잖아요. 이건 가난한 삶을 의미하겠죠. 별똥 주워 먹으며, 옥내 엄마가 이 별똥을 주워 먹고 살았다. 바로 울어서 떨어진 별똥을 주워 먹고 살았으니까 옥내 엄마의 생계 수단이 됩니다. 까무러칠 듯 울어대는 곡소리에 까무러칠 듯. 이거는 그냥 대충 뭐 형식적으로 우는 게 아니고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진정성이 담긴 울음입니다. 앞에 푸르죽죽 하다는 시각적 이미지지만 이거는 청각적 이미지가 쓰였죠. 이승에서 눈 못 감고 떠도는 죽음 하나도 없었다. 모두가 원혼이, 이승에서 눈 못 감고 떠도는 죽음 우리 원혼이라 하잖아요. 원기, 이런 원혼이 하나도 없었다. 전부 다 저승으로 편안히 갔다는 뜻이죠. 죽은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었다. 저승으로 갈 사람 편히 떠나고 남은 이들만 잠시 서성일 뿐이었다. 남은 이들 잠시만 서성이면 또 현실로 돌아간다는 거죠. 한 사람, 죽은 사람 모두 옥내 엄마의 울음에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죽은 이와 남겨진 이를 위로하는 옥내 엄마의 울음입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요염하게 울음 우는. 자, 이거는 뭡니까? 아프다, 슬프면서도 요염하다는 것은 좀 아름다운 울음이겠죠. 이 옥내 엄마의 울음은 복합적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슬픔과 아름다움을 다 담고 있죠. 옥내 엄마의 머리 위에 하늘은 구멍마다 별똥매에 달아 놓았다. 하늘은 그 어떤 천상적 존재로서 절대적인 존재죠. 하늘도 그 옥내 엄마의 울음에 감동해서 별똥을 매달아 놓았다. 별이 된 영혼이다, 그죠? 별이 된 영혼, 죽은 이의 현재 죽은 이를 잘 보내준 데 대한 어떤 보답으로 별똥을 매달아 둔 거죠. 자, 가장 아프고 요염하게 울던 옥내 엄마의 울음입니다. 그네의 울음은 언제 그칠 것인가? 언젠가는 그칠 것이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칠 것이다. 대리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슬픔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은근키 같은 옥내야. 자, 옥내 엄마가 은근키 같았는데 옥내도 은근키 같죠. 우리 시인의 따라 옥내 엄마가 시인이 되었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옥내가 옥내 엄마처럼 시인이 되어서 울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결국은 시인과 옥내 엄마가 동일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인의 역할이 옥내 엄마의 역할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시적 대상의 전환입니다. 옥내 엄마에서 옥내로. 자, 이 같은 은근히 같으니까 직유법이 쓰였네요. 옥내 엄마와 옥내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자, 옥내 엄마도 시인이다. 그 시인의 역할도 옥내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을 대신에 울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도 어서 전문적으로 우는 법 깨쳐야 하리. 자, 너는 옥내입니다. 자, 이건 또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시인이기도 하겠죠. 전문적으로 우는 법은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깨쳐야 하리. 자, 옥내 엄마의 울음이 옥내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울음, 이건 아픈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도 많습니다. 건방진 사람들도 많고요. 까무러치게 대신 우는 법. 자, 곡비처럼 세상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방법이다. 그죠? 알아야 하리, 알아야 하리. 이거는 바로 시인이 됩니다. 소망제 고조입니다. 옥내 엄마처럼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 세상 사람들을 위해 대신 울어줄 수 있는 옥내에 대한 기대. 바로 옥내는 바로 시인입니다. 시인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 형식의 운문시입니다. 성격입니다. 성찰자. 성찰자는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이고요. 직유법이 많이 쓰였죠. 예찬자. 옥내 엄마에 대한 찬양이 칭찬이 나타나죠. 또 우리 옥내도 그렇고, 옥내도 물론이고, 우리 시인들도 옥내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주제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곡비와 시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시를 쓰고 싶은 소망이고요. 자, 특징입니다.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춰 시상을 전개하고 있죠. 옥내 엄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시적 대상이 옥내 엄마에서 옥내로 전환하면서 울음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울음은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울음이었죠.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합니다. 의신가 하리 이런 어조입니다. 대화적 어조죠. 화자가 시적 대상이 살아가는 모습을 전달하면서 주제의식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울음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시적 대상을 구체화했고요. 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옥내 엄마의 삶을 나타내었습니다. 사람들의 공감할 수 있는 시를 쓰기를 당부하고 있고요. 음이 리를 통해 소망 기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